안녕하세요. 하라는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눈밑 다크서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아닌 하안검 수술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이었고요. 눈밑의 불룩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로 내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눈물 고랑의 이 정도가 눈 안쪽에서부터 중간을 넘어서서 거의 눈 바깥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환자분 본인도 본인의 눈 밑에 이 다크서클 정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매우 심하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하안검 수술을 진행해야 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불룩한 정도가 매우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는 이런 불룩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밑의 불룩함이 심하신 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항상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풍선에 바람이 불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가 바람이 빠지고 나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느낌의 풍선의 모양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눈밑 같은 경우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게 되면 이 블록해 있던 눈밑 지방은 해결이 되었지만 늘어나 있었던 피부와 근육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해서 뭔가 잔주름이라든지 이 늘어나 있는 피부의 느낌들이 남아있게 되면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늘어나 있는 피부와 근육 조직을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 하안검 수술을 같이 진행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눈 밑에 이 절개라인 흉터가 수술 후에 계속 남아있을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사진인데요. 아직 보면 눈 꼬리 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라든지 속눈썹 바로 하방에 보게 되면 절개라인 흉터가 아직은 조금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은 되지만,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수술 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눈 밑에 흉터 라인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밑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흉터 때문에 내가 이 수술을 망설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주로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켈로이드 체질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눈밑 이 하안검 수술을 해도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얇은 부위다 보니 켈로이드는 되게 관절 부위,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 되게 생기는 경향이 좀 많고요. 눈꺼풀 피부는 매우 얇은 부위다 보니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켈로이드 성향이신 분들도 비교적 켈로이드가 없이 잘 아무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를 제가 확인해 왔기 때문에, 켈로이드 때문에 눈 밑에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경우도 눈밑 수술을 좀 진행해 보실 수 있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다크서클이라는 거는 항상 원인이 한 가지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눈밑 다크서클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사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눈 밑에 불룩해 보이는 지방과 그 아래쪽에 꺼져 보이는 부분에 경계 지어지는 부분에서 생기게 되는 그림자 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게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아랫 눈꺼풀 피부 조직의 두께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얇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피부의 하방에 자리 잡고 있는 혈관이라든지 근육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비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 밑에 피부의 톤이 약간 검붉다든지 어두운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 후에 그림자 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은 분명히 해결이 되지만, 피부의 얇음으로 인해서 비쳐 보이는 혈관이나 근육의 다크서클의 느낌까지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꼭 알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50%의 원인이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림자져 보이는 이 느낌을 해결하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더 생기 있는 눈 밑의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50%의 개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항상 늘 강조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을 진행할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니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불룩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밑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 심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눈 밑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 눈 밑 흉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만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눈 밑의 모양과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회복 기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회복 기간의 의미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실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밥을 풀기까지의 기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차이는 눈밑 하안검 수술은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 절개 없이 뒤쪽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하안검 수술은 피부의 앞판에서 뒷판으로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안검 수술은 근육을 절개하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 근육 쪽을 이렇게 관통하게 되는 감각 신경의 일부가 뭐 손상이 된다라든지, 또 근육을 절개하게 되면 근육의 움직임 톤 자체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 눈이 약간 덜 감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세안을 하실 때 눈에 좀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눈이 약간 좀 따가운 현상들을 좀 경험하신다라든지, 수술 범위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수술이다 보니 좀 감각이 둔하거나 먹먹한 느낌들을 상대적으로 수술 초기에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또한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수술 부위 흉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좋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안검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되게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회복 기간이 빠른 방식들을 기대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나은 결과를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시청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